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했죠.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놈은 요거와 요 놈을 가지고 한 곳에 K배를 해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요 식과 요 식을 가지고 둘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K배를 해가지고 더하기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이제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게 꼭 쓸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교점은 연립해서 찾을 줄은 아니까 여기 적혀져 있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우리가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교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더 쉬울까,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있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고, 요 위에 있는 거 48번은 그냥 교점을 찾아서 하는 게 편하겠다, 그치?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볼게. 그냥 만약에 교점을 찾아서 한다라면 둘이 연립해야 돼. 야, 그러면 둘이 연립하면 이렇게 더할 거고, 더했을 때 이제 3x 마이너스 12가 0이 돼서 x는 4가 되는구나. x에 4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요게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교점이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우리는 요 점을 이제 지나는 놈이고요. 요 직선과는 평행하대. 야, 우리 평행하면 이제 기울기가 같다를 서울이라고 얘기했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요 x 앞에 있는 걸 우린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요 놈이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절편을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y에서는 요 지나는 점의 y좌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x에서는 4를 빼준 다음에 기울기를 곱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y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돼서 x절편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기 위에 있는 방법을 쓴다라면 요 두 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요놈과 요놈을 적고 x 더하기 3y 플러스 2x 빼기 3y 마이너스 14 이렇게 적고, 둘 중에 아무데나 k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앞에다가 할까? 앞에가 마음에 들어? 오케이. 이렇게 더한 게 0이다. 요게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k값만 찾아주면 완성이 되는 건데, 요놈과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죠. 정리 좀 할게. kx, 2x, k 플러스 2x, 3k 마이너스 3y, 그래서 3k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14는 0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야, 지금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랑 평행하다 그랬어. 그래서 요 놈을 이제 y는 정리해가지고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일반형에서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x 앞에 있는 거 분수로 만들어주고, 여기다 적을게. k 플러스 2분의 2.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거 3k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2k 마이너스 14분의 1, 요렇게. 요거 y 앞에 있는 거 요 x 앞에 있는 거 요 상수항 분수로 만든 거죠, 요렇게. 잘못 적었어? 아니지. 그래서 여기 앞에가 같고 뒤에는 다르다, 이렇게. 평행의 조건.
우선 여기 앞에가 같으니까 이렇게 x자로 곱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6k-6은 k 플러스 2가 되니까 5k가 8? k는 5분의 8이야? 아, 안 예쁘다 진짜. 5분의 8을 대입할게. 여기다 5분의 8을 대입하면 5분의 18 x 5분의 24에서 5분의 15니까 5분의 9? 맞나? 83, 24에다가 15, 9? 9y 여기다가 대입하면 5분의 16에서 5분의 70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54? 이렇게 적히겠네. 자, 5를 곱하고 5를 곱해서 지울게. 사이좋게 5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적어. 18x 9y 54는 0. 9로 나눠주면 2x y 빼기 6은 0. 그럼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교점 찾아서 하는 게 더 편하겠네. 근데 49번은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번. 좌표 평면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있네. 그래서 여기가 10, 여기도 10, 이렇게. 그리고 y는 3x 마이너스 6이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여기 2네요. 이렇게. 그리고 교점이 c다. 교점 구할까 우선? 둘이 같다라고 놓을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0과 3x 마이너스 6은 같다. 마이너스 4x가 빼기 16이니까 x는 4. 그래서 4, 대입해서 6인 거 알 수 있겠네요. D. x축 위에 놓여져 있는 점 D가 있는데, 지금 요 ABC 넓이랑 ABD 넓이가 같았으면 좋겠대.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같다라는 거지. 높이가 같으려면 우리가 요 CD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요 직선이 아유 그림 요놈이 요놈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행해야지 넓이가 같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둘이 평행하다. 요렇게 를 생각을 해준다라면 지금 요놈 기울기가 뭐야? 이거 AB 기울기.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 요것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우리 요점, 요 C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y 빼기 6은 마이너스 5, x 빼기 4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요놈의 x절편을 구하라는 소리지. 요놈의 x절편이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 두식을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뭐 할 필요 없겠다. 그치? 더 복잡하지 생각하기가. 이거 이렇게 풀게. 넘어가서 조금 전에도 써먹었네.
일반형에서 평행과 수직의 관계. 이렇게 x 앞에 있는 거 분수로 만들고, y 앞에 있는 개수를 분수로 만들고, 상수항을 분수로 만들었을 때 앞에가 같고 뒤에가 다르면 평행. 그리고 수직은 이렇게 파란색끼리 곱하고 초록색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야, 요거는 일반형에서고, 표준형에서는 이렇게 평행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수직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항상 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 똑같으면 일치한다. 그치. 이게 뒤에까지 같으면 일치한다. 요놈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럼 평행하니까 이렇게 적고 시작해도 될까? 4x-2y 더하기 k는 0이다.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 뒤에만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얘놈이 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할까요? 대입하기 전에 k를 찾을까? 야, 요게 이제 평행한 놈인데 요 평행한 놈이 요 놈하고 지금 일치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y를 맞춰줘. y를. 그럼 요거는 2를 곱하면 2bx 빼기 2y 플러스 10은 0 요놈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k는 10인 거 알 수 있겠네. 요 b는 2b는 4니까 b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식을 완성했네요. 4x 빼기 2y 플러스 10은 0. 즉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렇게. 그래서 요거 1,0 대입하면 요 아래다 대입할게. a 2 빼기 a 플러스 5는 0. a는 7이면 될까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14 이렇게 나오겠네. 요놈과 수직인 놈을 이렇게 식 세워도 되나? 이거 식 세워도 될까? 응.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 0. 그럼 지금 요렇게 바꾸어서 적으면 수직인 놈은 되겠네? 네. 그냥 편의상 요렇게도 요거 요렇게 요놈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럼? 3x-2y 플러스 k는 0이다? x 앞에 곱하고 y 앞에 곱하면 0이니까 요렇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요놈의 y절편이 2분의 5니까 0,2분의 5를 지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x에 0 대입하면 없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0이니까 k가 5가 되겠네. 그래서 식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고요. 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3-2a 플러스 5는 0이다. 그럼 2a는 8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렇게도 바로 일반형으로 적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보통은 얘가 y는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빼기 3분의 1이니까 그쵸? 요놈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우리 기울기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분의 3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 y절편은 2분의 5구나. 이렇게 기울기 y절편이니까 식을 y는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5 2를 곱하면 3x 빼기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참고 삼아서 이렇게 바로 세워도 괜찮고 아니면 요렇게 가도 괜찮고. 된 거야? 그냥 참고 삼아서 꼭 쓸 필요는 없고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됐지? 오케이. 안 해도 될 것 같지? 넘어갈게. A, A를 지나고 요 놈의 접하는 직선이 서로 수직한다 이런 말이 적혀져 있네.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우리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걸 미주수로 잡는 게 제일 베스트지. 접선이라고 할 때에도 기울기를 m이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우리 그럼 식을 세울 수 있어. y 요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y-a는 m x-a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y-a는 m x-am 이렇게. 그럼 y는 m x-am 플러스 a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고요. 접한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하고 싶어서 접한다는 쓰고 싶은 거 있잖아 무조건. 그치 판별식 쓰고 싶어서 식을 세웠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선 1차적으로.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을 쓰러 갈게. x제곱에 요거 넘어가면 4 플러스 mx에 요거 넘어가면 am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고요. 요놈의 판별식은 4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되겠네. 판별식 0이다. 그럼 정리하면 16 더하기 8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m 플러스 4a 마이너스 14는 0이 나오겠네. 40? 잘못 적었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자, 이걸 내림차수로 정리할게. m제곱에 m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서 a 빼기 2m 그 다음에 4a 빼기 24는 0 이렇게. 그럼 m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야 이거의 근이 m이잖아 그치? 야 그거를 m1 m2라고 할게. 우리 뭐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m1 더하기 m2를 구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럼
그럼 지금 요 자리잖아, 합은. 4a-2 요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m1과 m2를 곱하면 문제에서 수직이라는 말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요게 두근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4a-24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4a는 23, a는 4분의 23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에 4분의 23을 대입하면 4분의 15 나와서 답은 15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된 거? 아, 됐어. 오케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중요한 풀이라. 또 나왔네. 59번 볼게. A.0, 0,2 B.N,2 그리고 요 A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B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대. 요 변피에서 요놈의 좌표는 4,4다. 얘는 자연수. 삼각형 ABP 요놈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M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무게중심 좌표는. 그치? 공식이 있으니까 좌표 가지고. 우리 요거를 이용해야 되겠다, 수직. 요놈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놈의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네. 그럼 요거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n-4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n-4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n은 5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5,2 이렇게.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A는 X좌표 나누기 3 그래서 3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B는 Y좌표 2, 4, 2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8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한 3분의 17 2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됐죠? 수직 외우고 있으면 되고. 요거 풀까, 요거? 요거는 접하는 직선이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아서.
답표 평면 위에 A점, B점 이렇게 있대. 여기 A점 2,0, B점 0,6. 이게 AB 선분이겠죠? 이렇게 AB 선분. 다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직선 LM이 있는데 기울기를 더했을 때 큰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요 직선 L은 원점을 지나고 있어. L과 M이라는 직선은 요 AB 위에 있는 점 P에서 만난다. 여기 어딘가에 P점에서 직선 두 개가 만나나봐. 교점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요 삼각형 넓이를 3등분하고 싶대. L부터 그리자. L. 직선 L은 요 원이래. 요 삼각형 넓이를 3등분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 넓이를 3등분해 주려면 우리는 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AB를 3등분하는 점. 요렇게. 요 점과 요 점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3등분하는 점인데 내가 요렇게 지나면 요 넓이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거 아니면 여기를 지나서 요게 3분의 1 되게끔. 요까지 생겨? 그럼 두 개가 있네, 케이스가. 요 그림을 하나 더 써야 되겠네. 실 많이 타네. 직선 L을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그렸을 때다, 그치? 요게 3분의 1 맞지? 요것도 3분의 1 맞죠? 그럼 요게 P가 되던가 아니면 요게 P가 될 수 있어야겠다. 이제 직선 누굴 그려야 돼? M을 그려야 되죠? 요게 L, 요게 L이야. 근데 지금 두 놈은 요 점에서는 만나는 거잖아.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M은. 근데 지금 요 밑에 있는 넓이를 2등분 시켜줘야 되지. 그 넓이를 2등분 시켜줘야 되니까 요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해서 여기 1,0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요 넓이를 2등분해 줘야 되니까 여기 중간을 지나가면 될까? 요렇게. 그래서 요놈과 요놈의 중간인 요 0,3을 지나가야 되겠구나. 요게 M.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L을 먼저 세울게. 여기 1대 2거든. 그럼 요 내분점 공식 쓰면 3분의 2,4 맞니? 요거 2를 3등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쪽 6을 3등분 하면 되고, 3등분 한 것 중에 위에서 두 개. 그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3분의 2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12, 6? y는 6x인가요? 이렇게.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구나. 요것도 기울기, 이거 2점 있네. 요거 2점. 그럼 기울기 구하면 1 빼기 3분의 2에다가 0 빼기 4 하면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그래서 요놈 기울기랑 요놈 기울기를 더하면 마이너스 6 나온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요쪽으로 2대1이네. 이렇게 2대1. 그러면 3분의 4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 구하면 3분의 4분의 2가 돼서 4분의 6 2분의 3인가?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구하면 분모는 3분의 4 되고 y는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 그래서 요거 둘이 더해야 되겠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보다 얘가 더 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 근데 M이 저걸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거? 어디? 둘다 M. 어디 요거? 넓이를 2등분 하려면 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마주보는 변의 대변을 지나야지 요거랑 요거랑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같지. 근데 2등분 해야 되는 거. 응? 2등분을 해야 되는 거. 여기 L과 M은 넓이를 3등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려줘야지 여기가 하나 둘 셋 넓이가 3등분 되니까. 여기가 1등분 시켜준 거고 3분의 1 된 거고 나머지 넓이를 이제 2등분 시켜줘야지 3분의 1씩 쪼개지니까. 된겨? 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요건 비슷하니까 넘어갈게.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 세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다른 형태면 교점도 다르게 나오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 수가 있게 되잖아.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래. 그러면 우리 세 직선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평행해서 그럼 삼각형 이런 형태가 못 만들어지지. 그래서 요 세 직선이 평행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놈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서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두 개만 이렇게 평행한다라고 봐봐. 절대 얘랑은 안 만나니까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둘 셋 요놈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요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쉬운 게 나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피곤해? 된겨? 이런 상황이라는 거. 64번이 그런 경우죠. 64번을 볼게. 교점이 두 개 되는 경우는 요 그림 같은데? 여기 1번, 2번, 3번. 우선 1번과 2번이 어떻게 되는 상태야? 기울기가 다르죠? 네. 요거랑 요거니까. 그러면 1번과 2번은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점을 하나 더 만들려면 3번이
뭐 1번과 평행하게 그리던가 아니면 2번과 평행하게 그리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음. 1, 2번이 그 한숲에서 만난다는 걸 어떻게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여기만 봐도. 어디서 만나? 어디선가 만난다. y는 정리해서 기울기가 다르면 어디선가 무조건 만나지. 끝도 없이 재는 게 직선이라서, 그치? 이거 무슨 말이겠어?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얘 얘기하는 거지? 이게 평행하 다 평행. 다 평행하다. 이거 쭉 계속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이게 1번 얘기하는 거고, 이게 네 부분 나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직선이 다 어떻다? 평행하다. 그거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표준형이 편해 보여? 일반형이 편해 보여? 둘 다 별로? 네. 됐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얘는 1번, 2번, 3번. 우선 1번과 2번이 어때? 1번, 2번. 기울기가 다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3번이 이제 그려져서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건데, 그치. 요 3번이 어떻게 그려져야지? 평행하거나 그치. 이렇게 평행하게 1번과 평행 아니면 2번과 평행 아니면 한 점에서. 그치. 이렇게 그려지던가. 그래서 첫 번째 요 3번이 1과 평행. 두 번째 3번이 2와 평행. 세 번째는 우리가 요게 교점이잖아. 요 3번이 요 1번과 2번의 그쵸, 교점 지날 때 이렇게. 바로 그냥 표준형으로 정리할게. 1번은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2번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3번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그럼 요게 기울기. 그쵸? 그러면 요게 3, 3, 3. 첫 번째는 1번, 3번. 즉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3이 같다. 즉 a는 3이다. 2번. 3번과 2번이 병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이 같아서 a는 1이다.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의 교점. 둘이 연립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둘이 연립하라는 소리니까 뺄게요. 그럼 2x 빼기 2가 0이라서 x는 1. x에 1 대입하면 y도 1. 요 교점이 1,1이네. 야, 요 점을 지나가니까 3번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번에 바로 대입할게. a 더하기 1 더하기 2는 0. a는 마3이다. 그래서 답은 1번. 더해주면.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됐죠?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어. 또 모르네? 여기 적혀져 있다. 표준형에서 기울기 이렇게 수직이면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역수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 일반형에서 여기 있네. 평행하면 여기까지는 생긴 게 똑같겠구나. 수직이면 여기 자리 바꾸면서 뒤쪽에 마이너스. 뭐 앞쪽에 붙이는 것은 별로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 적혀져 있네요.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아까랑 똑같은 거라서. 그쵸?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요거는 하나 할까? 맨 마지막 거. 야, CD의 기울기 음수다. 기울기 구할게. CD.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요게 음수래. 그러면 P가 Q보다 크구나. 요 사실 얻어줄 수 있고, AB랑 CD가 같대. 그러면 AB 길이 제곱과 CD 길이 제곱도 같겠죠? 그래서 AB 길이는 그냥 3이네. 9라고 적을게 바로. AB 길이 3이니까 X좌표 차이가 없네. 야, 요거 CD 길이는 X좌표 차이 2루트 2 제곱과 Y좌표 차이 Q-P의 제곱이 돼서 요거 8 넘어가니까 Q-P의 제곱은 1이 돼야 되는데, 야, 여기서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 말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평행 AD 가지고 기울기 3루트 2 분의 Q-1은 BC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루트 2는 어차피 필요 없고 양변에 3을 곱해서 Q-1은 3P-12 Q-3P가 마이너스 11 돼서 둘이 연립합시다. 이렇게 빼주면 2P가 10 P는 5가 되고요. P가 5면 Q는 4가 되면 되겠네. 답은 9 이렇게. AB 제곱이랑 CD 제곱이 같다는 게 거리 공식 거리 공식 말고는 쓸 게 없지. 두 점사 좌표 가지고 할 거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자, 수직이등 분산. 자, 요거 얘기했죠, 이거. 수직 이등분. 수직은 우리가 이제 둘이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로 기울기를 생각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등분 한다라는 것은 요 M이 AB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요 중점을 지난다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 2등분은 요 중점을 지나가겠구나. 수직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요거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는 외심을 이용할 수 있어. 자, 우리 앞단원에서는 외심을 어떻게 구했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구했다라면 이제 직선 단원에서 외심을 구하는 방식은 외심은 요거잖아. 뭐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 변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요 변을 수직 이등분해주는 직선, 요 변을 수직 이등분해주는 직선, 요 변을 수직 이등분해주는 직선, 요게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직선 구할 수 있겠지. 요 BC와 수직이등분선이잖아. 그 다음에 요 직선도 구할 수 있겠죠.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면 요 수직 이등분선 두 개를 구하고 연립해서 요 교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겨. 뭐 방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직선에서 외심을 구하는 방식은 요렇게 하겠구나. 요 수직 이등분선을 활용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을 봤으니까 계산만 해볼까요? 자, 여기 A, B라고 할게요. 여기 1,4, 여기 B 5,0. 요거의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 요렇게. 자, 우리 요놈의 이제 기울기랑 이제 점만 알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건데, 요놈 기울기를 알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수직이등분선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자, 그 다음에 이등분, 요점. 중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x 더한 거 나누기 2, y 더한 거 나누기 2. 점은 3,2를 지나가면 되겠구나. 기울기가 1인 게 3, 4, 5 중에서 3,2 지나는 게 요 4번 말고는 없네. 그래서 4번이 다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요.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수직이등분선 중요해. 꼭 기억하시고. 넘어갈게. 야, 뒤에 평행한 게 있나? 평행한 두 직선. 여기 있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필수 공식이야. 고등학교 내내. 까먹지마. 근데 까먹게 생겼지. 근데 생긴 게 요래서 그렇지, 보면 분모는 루트고 분자는 절대값이 있는데, 요 분모에 있는 a제곱 b제곱이 요 개수를 제곱한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는 요 개수 제곱한 거를 더한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여기 점 있잖아. 요 점을 그냥 대입해서 적은 거야. 이렇게 대입해서. 요 x 자리에 x1 들어간 거거든. 이렇게. 요 y 자리에 요 점 y1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냥 점을 대입해서 적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점이 대입해서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겨. 그리고 거리는 항상 뭐야, 요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요런 거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거리는 항상 가장 짧은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빨간색을 의미한다라는 거.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수선의 발이. 그치? 이게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점에서 이 직선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길이 있어도 이거 거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요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가장 짧은 상태야, 항상. 공식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겨.
야, 지금 요거 수선이잖아, 수선. 얘 기울기 알지? 얘. 그 얘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있지, 수직이니까. 그러면 기울기 알지? 점도 있잖아, 여기. 그럼 이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연립하면 요점 구할 수 있네, 초록색. 네. 그럼 초록색 점을 알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지. 네. 요게 증명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공식을 생각을 할 건데, 루트분의 절대값 해놓고, 아래쪽에는 요 개수 보이죠?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 요거 제곱하면 19, 요거 제곱하면 16. 그 다음 위에는 점을 그냥 대입해.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3.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적어주면 요게 끝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계산하면 15? 네. 3이구나. 여기 요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는 방법이요. 그런데 요거 2로 나눈 거 있죠? 요거 2로 나눈 거. 네. 요 직선하고 요 직선 다른 직선인가? 같은 직선이요. 같은 직선이죠? 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도 구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구해도 똑같이 나올 건데 공식을 쓸 때 아래 게 좋겠어? 위에 게 좋겠어? 위에요. 위에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일 때만 쓰는 건데 개수는 항상 정수로 바꿔놓고 푸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 설명을 하고 갈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 공식을 쓸 때 요 직선은 항상 일반형인 상태고 개수는 정수로 하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설명을 좀 하고 가야겠다.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요번에는 요 얘기 할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나란히 평행해. 그럼 평행하면 우리 식을 봤을 때 여기는 똑같이 맞춰줄 수 있어. 그치? 뒤에만 다른 상태로.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가장 짧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런 거 된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게 안 되겠죠. 어떤 상태냐면 양쪽으로 수선을. 그치.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는 요런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 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아무거나 하나 찾아와. 뭐 정수가 더 좋겠지. 아니면 뭐 절편 쪽. 그럼 점을 하나 선택을 딱 해서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 거리를 딱 구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떠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 공식을 써서 구하겠다라는 소리야. 뭐 요쪽에서 해도 상관없죠. 점 하나 선택해서 요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면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얘도 공식은 있어. 요거.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아래쪽에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거 똑같아. 위에는 요거 상수항이고 이것도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을 빼서 적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상수항 빼서 적으라. 상수항차
이거 개수 제곱의 합. 이거 적혀져 있는 거로 얘기할까 그냥? 야, 요 점 하나를 선택을 할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점이니까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는 0이 돼야 되겠죠? 야, 요 점에서 요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그럼 d는 루트분의 절대값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위에. 그래서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 근데 우리 여기 파란색에서 야, 요거 ax1 더하기 by1은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요게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c 더하기 c 프라임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뭐 절대값 a나 마이너스 a 절대값이랑 같은 말이니까 요놈을 c 마이너스 c 프라임 요렇게 적어줘도 같은 말이 되고 요 공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된 거지? 그래, 얘기할게. 자, 우리 자취를 안 배워가지고. 얘기만 할게. 자, 두 직선이 있어. 자, 두 직선 각의 이등분 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 야, 그럼 여기가 각이죠. 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요 빨간색 직선을 생각해 볼게. 요 각도 막꼭지가 같으니까 요 각도 이렇게 같은 상태죠. 요 빨간색 직선이 요 각의 이등분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직선까지 거리를 생각해 볼게. 우리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 위에 있는 직각 보여? 요 아래쪽에 있는 직각도 보이죠? 우선 직각이니까 r, 그 다음에 요 직각에서 요 길이를 우리는 빗변이라고 부르잖아. 빗변이 공통이지. 그럼 같다라는 거니까 h. 그 다음에 요 각도 같다라고 했잖아.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그러면 그치, RHA 합동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뜻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지금 요 빨간색에 놓여져 있는 점은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요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점들의 모임이잖아, 직선이. 근데 어떤 점들만 모아놨냐면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만 모아놨다라는 거. 그 얘기만 하고 갈게. 계산은 다음에.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구나. 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구나. 수직이등분선도 사실 요런 생각으로 가질 수 있거든. 다음 시간에 자취 얘기할 건데 수직이등분선도 보면 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아무 점들이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요 점 생각해봐. A까지 거리, B까지 거리가 어때? 같죠? 요 점 생각해봐. A점까지 거리랑 B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했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수직이등분선은 요 A와 B 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야. 그게 이제 점의 자취.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적은겨. 자체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요거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다음 삼각형 얘기할게. 삼각형. 단답형으로 아예 이렇게 세 가지로 1, 2, 3 끊어서 물어보기도 해. 자, 삼각형 ABC가 있어. 여기에 좌표가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야.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거든?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밑변, 높이가 필요하죠? 네. 그럼 셋 중에 한 군데를 밑변으로 깔아. 그럼 자기 마음이겠지? 응. 근데 요 그림상 BC를 깔을게. 그럼 우리는 요 놈을 밑변으로 보고, 요거를 높이로 봅시다. 그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BC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의 좌표를 위해서 BC를 구하면 돼.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자, 우리는 H가 이제 고민해야 될 반대. H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요 H의 길이를 이렇게 구할 거야.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점 있잖아. A점.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H가 되겠지. 그래서 요 방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놈을 점 A에서 직선 BC까지 거리다.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겠다라는 소리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좌표를 가지고 이 공식을 써주면, 들어봤지? 중학교 안 들어봤겠다. 좌표 가지고 안 해서 신발끈 정리라는 게 있어. 들어봤지? 사선처럼. 요거 좌표 대입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딱 취하고 좌표를 적어. 세로로 3개 있죠. 순서는 자기 마음이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0 들어가 있는 게 앞에 있을수록 좋아. 왜 그러냐, 한 번 더 적을 거거든. 그래서 세로로 적어. 이렇게 x1 이렇게, 그 다음에 뭐 x2 y2, 그 다음에 x3 y3. 그다음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적어. x1 y1 이렇게. 첫 번째 걸 한번 적은겨. 야, 뭐 순서대로 적은겨. A 좌표, B 좌표, C 좌표에 한 번 더 적은겨. 이렇게. 꼭 순서는 이제 0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자, 신발끈이라고 해서 요걸 신발끈대로 그려. 요렇게. 요렇게 X자로. 그래서 아이고. X, 이거 핑크색 있죠? 핑크색끼리 곱해서 더해. 절대값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그리고 파란색도 같은 방식으로 x2 y1 x3 y2
x1, y3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돼. 이게 신발끈 정리야. 저 마지막 Y3 여기 이렇게 x1, y3. 아 글씨를 못 써가지고 다 했어. 좀만 참아줘. 됐어? 야, 근데 뭐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 있잖아. 요 삼각형 있잖아, 그치? 내가 여기 B점을 원점으로 당겨온다고 쳐봐. 넓이가 달라? 똑같겠지? 그럼 이거 당겨와서 넓이 구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 여기가 0,0이 돼버리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도 세우기가 더 좋잖아. 그리고 요거 좌표 0,0이 들어간다고 쳐봐. 여기에 0,0 들어갈 거잖아. 그 0,0 이렇게 0,0 들어가면 곱할 때 0은 곱해봤자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럼 계산할 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구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이동해 놓고 그리면 넓이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화요일 나오는 거 알죠? 응. 근데 여기서는 왜 이 공식 안 알려줘? 어떤 거? 이 공식을 왜 안 알려줘? 신발끈?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어. 헤론의 공식. 안 배웠어? 삼각형 ABC에서 요 각변의 길이가 있잖아. 요거 세변 주어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건 있었지. 네, 4분 그건 정삼각형. 이거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요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루트 표현은 내가 그냥 써도 되지? 요게 삼각형 둘레. 이렇게. 그럼 x 적고 x에서 a 빼고 x에서 b 빼고 x에서 c 빼고 헤론의 공식. 이것도 삼각형 넓이요. 이거 길이 구하기 쉽잖아. 좌표 가지고 있으면 길이 구하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헤론의 공식이라고 이런 것도 있어. 원래 여기 S 쓰는데 S 쓰는 거보다 좀 헷갈릴까봐 그냥 X 쓴겨. 네, 어디까지예요? 우리 40쪽인데 40쪽까지 할까요? 아니다. 우리 어디까지? 그냥 40쪽까지. 는 숙제 화요일까지니까.